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기사 필기과정, 인쇄 및 사진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및 사진기법. 자, 우리가 특히 시각디자인 필기 과목 중에 가장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좀 생소하거든요. 물론 이제 인쇄 쪽이나 사진의 업무를 하신 분들은 좀 뭐 강의를 듣다 보면 대충 사용되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인쇄나 사진기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하거나 또는 기출문제 몇 번 풀어가지고는 사실 좀 이렇게 풀어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인쇄 및 사진기법은 좀 강의를 꼭 듣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인쇄 및 사진기법 자체가 좀 쉽게 나올 때도 있지만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꽈락이 가장 많이 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반드시 꼭 강의를 한 번 정도는 듣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쇄 및 사진기법 우리 두 파트로 나눠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하나는 인쇄 파트, 하나는 사진 파트로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인쇄 파트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할 거예요. 인쇄 파트의 문제는 대충 최소 6문제에서 9문제 사이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대부분은 이제 사진 파트가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파트 양에 비해서 문제 수가 적다 보니까 조금 나오는 문제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또 인쇄 사진에 비해서 인쇄는 조금 더 좀 용어 같은 게 좀 많이 이렇게 생소하지 않아서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하튼 인쇄 및 사진기법 강의 좀 잘 들어보시고 같이 함께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 공통 과목이에요. 인쇄 및 사진기법은. 자, 먼저 인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파트부터 하는데, 자, 우리가 항상 모든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 배우는 게 역사예요. 자, 인쇄라는 파트가, 인쇄라는 게, 자, 제가 선생님 항상 강의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라는 거죠. 인과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법칙이 뭐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담에도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요, 이유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쇄도 분명히 왜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왜 또 시각에서 인쇄 부분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야 되죠. 그 부분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쇄에 대해서, 인쇄가 왜 필요하고 인쇄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각 디자인이 우리 뭐라고 배웠습니까? 시각 디자인이 뭐예요? 시각 디자인이 뭡니까? 시각 디자인이. 눈으로 보기 좋게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시각 디자인은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그랬어요. 그죠? 뭐예요? 소통하는 것이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소통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자, 한 사람만 있어서는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의 한 사람이 있어야 그때부터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인류가 어떤 형태든 시작이 됐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뭐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엉뚱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은 뭐 단군 하늘에서 왔다 이런 민족도 있고, 뭐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아무리 우리가 논쟁해도 지금 그것을 뭐 어떤 게 진리인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처음에 우리가 인류가 시작됐을 때 소통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죠? 소통을 했을 때, 처음에 소통은 이제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소통이 뭐죠? 바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이렇게 보고 느끼면서 하는 오감 소통이 가장 좋은 소통이에요. 자, 비주얼이라는 것은 우리 소통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통 영역에서 비주얼을 대표로 놓은 거지. 사실은 우리는 오감으로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소통을 초창기,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된 어떤 초창기 때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데, 처음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땐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 1대1이 아닌 1대 다수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항상 사람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가 있고 하나는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남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건데, 일단 사람이라는 것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왕이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기준으로 다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 중심적 사고로 사람과 소통을 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또 전달할 때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아요. 어떤 정보를 받으면 그 정보를 자기의 기준에서 해석을 해서 다시 약간 변질이 되겠죠. 변질해서 소통을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조용호 선생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조용호 선생님 강의는 좀 다 좋아. 90%는 좋은데 한 10%는 좀 쓸데없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조금 별로야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만 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군가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친구는 저를 몰라. 그러면 그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요 정도 10%라고 분명히 전달했는데 듣는 친구는 자기 기준에서 한 20% 정도는 나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저를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는 10%가 20%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전달받는 사람은 그 정도 됐으면 한 40% 정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5, 6단계만 지나버리면 저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조영우라는 사람은 정말 강의를 엉망진창으로 하는 이상한 선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통이 있는 그대로 정보가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오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최대한 물론 어떤 정보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매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보수와 진보의 그런 성향의 어떤 언론사들이 그것을 똑같이 보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오차를 많이 줄여야 되고 또 최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시각 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로 소통을 하다가 이제 점점 말이 이제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뭐예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선생님도 그래요. 지금 칠판에다가 뭔가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어떨까요? 일단 민망하죠? 제가 이렇게 되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완전 꽃미남이다 그러면 아마 강의 내용보다는 제 얼굴 보면서 좋아라 그럴 텐데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보를 전달할 때 말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주얼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보다 더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경험이라고 그러죠. 직접 뭔가를 보고 직접 모든 것을 다 경험하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간접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 간접 경험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소위 말하는 원시 시대에 부모가 자식에게 야 이게 맘모스야 하면서 그림을 나름대로 그리면서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아이들은 또 친구들한테 이게 맘모스야 하면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험한 동물 앞에 데려가가지고 이게 맘모스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양한 뭐 종교적인 목적에도 쓰이고 하는 도구죠, 도구. 무슨 도구?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림 자체가 이제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이모티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시지로 모든 글자를 다 쓰면 귀찮으니까 어떠한 글자 자체가 아주 간략한 이모티콘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으면 이런 표시가 되고 뭐 슬프면 이런 표시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림이 아주 축소가 되고 의미가 함축적으로 변하면서 이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과거의 문자는 현대의 문자와는 좀 달라요. 이 시대의 이 문자는 상형 문자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읽기 위한 문자였지만 이 시대의 문자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읽을 수는 없고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 그냥 문자의 역할을 하던 그런 글자였죠.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의 한자죠. 그래서 한자도 사실은 읽기 위한 글자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읽으려고 쓰다 보니까 없는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최근에도 막 글자들이 만들어지고 해서 불편하죠.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한글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과학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문자예요. 네. 자, 여하튼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물론 문자 자체도 이렇게 변질이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글 자체는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획기적으로 어때요? 정확하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오차 범위를 많이 줄여서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문자가 이제 사람이 또 많아지게 되니까 일대 다수의 정보를 문자를 일일이 다 써서 책을 한 것을 예전에 이제 이렇게 직접 글을 써서 책을 만들면 정말 한 권 만들 때 뭐 1년 걸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상당히 귀한 것이죠.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인쇄술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인쇄술. 인쇄술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수에게 한 번에 일체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인쇄술의 개발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혁신적이고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부터 인류는 상당한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 또 많은 그 문화, 또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쇄술이 계속 발달해 오다가 이제 사진술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고요. 사진술에서 이제 영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영상이 어디로 갑니까? 인터넷으로 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인터넷이 지금은 어때요? 핸드폰을 통한 정보를 전달하는 모바일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소통수단이 상당히 발달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됩니까? 첫 번째는 속도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지금은 거의 사고가 나는 순간 정보가 전달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죠.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여러분 물론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 가봤잖아요. 미국의 또 작은 어떤 도시에, 어떤 촌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호수에 빠졌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과거에는? 뭐 CNN 같은 뉴스 방송사에서 가서 촬영을 해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편집을 해서 그것을 방송을 하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걸렸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사고 현장에 핸드폰을 가지고 직접 찍은 다음에 그거를 페이스북 같은 SNS에 올리면 순식간에 그 정보가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고와 거의 동시에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상당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보 매체들이 발달했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 시각 디자인, 지금도 여전히 뭐 많은 매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모든 사진, 영상, 인터넷, 모바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림과 문자죠, 매체. 그래서 이 그림과 문자의 가장 대표를 품고 있는 게 인쇄입니다. 그래서 인쇄 사진을 배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림, 문자, 글자 등등의 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래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역사죠. 역사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쇄 파트와 사진에 대한, 사실 그래요. 저도 이제 사진에 관련해서는 책을 이제 초창 있을 때 사실 저도 뭐 제가 무슨 뭐 모든 분야에 다 아는 뭐 척척 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파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작가나 이런 분들 찾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왜 해? 그래요. 실무에서는 딱 그렇게 쓸 일은 없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기본 지식을 알고 실무 일을 하는 사람과 그 지식을 모르고 실무 일을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바탕이 된 사람들은 상당히 창의적이고 좀 더 발전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왜 배워? 이거 왜 알아? 이런 것들이 사실 시험 문제를 봐도 저도 보면 이런 문제가 왜 나오지? 저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지만 뭐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물론 이제 60점 이상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가장 우리 시각 디자인을 이해하는 그 기본에 있어서 인쇄 및 사진 기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 및 사진 기법 파트를 좀 잘 이해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인쇄 파트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파트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인쇄술이라는 게 발달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그림과 그 다음에 문자라는 것이 어때요?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 문자 자체를 이제 전달하기 위한 필기 도구들이 또 개발이 되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일단은 이제 문자를 기록해야 할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이는요, AD 105년에 중국의 채륜이 만들기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뼈라든가 대나무라든가 또는 뭐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수초의 줄기인 파피루스라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단어가 어원이 돼서 지금의 페이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찰흙판 등을 이용해서 했죠. 문제점이 뭘까요? 일단은 너무 양이 많아요. 예전에 공자라는 중국 영화가 있는데 공자가 이제 아주 주옥 같은 그런 자기의 어떤 사상들을 적어놓은 대나무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나무를 엮어서 거기다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제자가 이만한 이렇게 손수레에다가 이만큼 그 대나무를 이렇게 싸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를 꺼내가지고 책을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단 어때요? 사용하기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러한 불편함이 결국 이제 채륜으로 하여금 이제 뭘 개발하게 만든 거죠? 예, 종이를 개발하게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뭔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불편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어떤 이유 없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나오는 건 없어요.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해서 나온 거예요. 이 종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쇄술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 AD 372년에 우리나라에 그 전파가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고구려 담징이 또 일본에다가 또 AD 610년.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들어오는 데는 대충 한 200년 걸렸고 또 일본인들은 종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종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500년간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우리나라의 혜택을 많이 받는데 지금은 이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아주 참 우습지도 않은 짓을 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가끔 요 필기 재료의 발달에 대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 나왔었어요. 한 번. 딱 한 번. 근데 이제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우리 인쇄술이 발달했고 또 왜 발달했는가? 왜 발달해야 된다고요? 소통하려고. 소통. 왜? 우리 인간은 소통하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도 보세요. 요거 상용 문자죠. 사람 둘이 서로 불완전하게 이렇게 기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통에 대한 파트를 디자인하는 그런 일을 하는 영역을 우리는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목적으로 인쇄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쇄의 가장 목적은 뭐다? 그러면 정보를 전달할 목적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인류의 수많은 정보와 문화를 효율적으로 그죠? 책이 없었다면 그 대나무 수레가 하나의 책이잖아요. 그죠? 그 보관하기도 힘들고 대나무는 또 썩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 위에 글자를 쓰게 되면 또 지워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인쇄에 필요한 종이나 잉크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고정화시키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된, 불편해서 개발된 그 인쇄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쇄 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걸 공부를 하게 되냐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자, 5가지의 인쇄에 필요한 5가지 요소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초등학교 때 우리 고무판 있죠? 고무판에다가 우리 판화라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린 다음에 우리 판화를 이렇게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거기다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다 종이를 놔서 문질러 주면 판에 있는 그림이 종이에 그려지는 그림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판화죠. 예, 그게 가장 기본 인쇄술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이 있어요. 예, 판. 요 판에다가 이제 뭔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잉크를 바르겠죠. 그죠? 자, 먼저 고무판이 있어야 되죠. 그죠? 고무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예요? 물감을 바르겠죠? 예, 물감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올리겠죠? 자, 종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예요? 이렇게 문지르죠. 예, 이렇게 문지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게? 하여튼, 천이에요, 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표현하는 그림이 있겠죠? 내용이죠, 내용. 요렇게 5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이게 기본적인 인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인쇄의 용어를 사용하면 돼요. 자, 인쇄에 필요한 내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원고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원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안에 우리가 정보를, 자, 이거는 도구죠. 정말 중요한 건 이 안에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원고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시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고라고 나오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고라고 하자라고 나름대로 표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냥 입을 다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고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물감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쇄 잉크라고 얘기합니다. 인쇄용 잉크, 인쇄 잉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무판은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쇄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쇄를 하기 위한 판을 인쇄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쇄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인쇄판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쇄판이 있어야 우리가 인쇄의 어떤 그 내용을 다량으로 찍어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종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쇄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때리며 피의자,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그러죠. 그래서 피인쇄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 피인쇄기. 자, 그 다음에 요 천은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가 하니까 뭐예요? 인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뭐예요? 첫 번째, 인쇄의 구성 요소 5가지. 그러면 첫 번째, 원고. 두 번째, 인쇄 잉크. 세 번째, 인쇄판. 네 번째, 피인쇄기. 5번째, 인쇄기. 요렇게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중 인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쇄 파트는 뭘 공부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처음에 먼저 이 고무판, 인쇄판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공부하면 돼요. 인쇄판의 종류 4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쇄판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판에 따라서 어떤 판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의 인쇄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인쇄기는 뭐냐? 그러면 인쇄를 당하는 건데, 우리 종이만 인쇄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인쇄를 당하는 천도 있을 것이고 플라스틱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쇄를 당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피인쇄체, 인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쇄할 때 사용하는 이 인쇄기는 어떠한 원리와 또 어떠한 인쇄기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 잉크는 어떤 종류의 잉크인가? 자, 우리가 색료에 대한 개념을 배울 텐데요. 색료는 색을 나타내는 재료인데 안료와 염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쇄 잉크는 안료일까요, 염료일까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안료입니다. 네. 그건 추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쇄 파트의 시험 문제는 바로 요 5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또 이제 여기 플러스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 인쇄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인쇄 프로세스. 뭐예요? 그렇다면 인쇄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쇄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어떻게 제작되고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인쇄 프로세스 안에 이제 후가공이라는 것도 있어요. 후가공은 인쇄가 끝나고 나서 인쇄물에다가 어떤 가공을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또 책을 만드는 제책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 공부하면 인쇄 파트의 강의는 끝.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 한 거냐? 그러면 왜 우리가 인쇄와 사진이 있느냐라는 부분은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리고 인쇄라는 것은 인쇄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문자와 또 그림, 또 그 문자와 그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필기 도구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지면서 인쇄술이 나오게 된 건데, 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불편해서다. 불편을 개선하고 또 더 빠른 정보,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인쇄 파트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다? 첫 번째,
원고, 그 다음에 인쇄잉크, 인쇄판, 피인쇄기, 인쇄기 이렇게 5가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 끝이다. 거기에 인쇄 프로세스, 그래서 재책이라든가 후가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인쇄 파트는 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먼저 인쇄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쇄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